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시계 스트랩의 도안 그리고 그 도안에 있는 치수들을 확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체 길이입니다. 제가 시계를 이렇게 가운데 찼을 때 이 상태로 돌려서 보면 이 시계 버클이 제 손목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버클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이 반대편으로 갔을 때는 차고 복기 좀 더 불편한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계 버클은 이왕이면 내 손목의 가운데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쪽과 이쪽의 길이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이 위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계 밴드의 폭입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쪽이 20mm 그리고 이 버클이 16m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자체도 20mm에서 16mm로 이렇게 좁아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20mm, 16mm로 일정하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멍이 들어가는 이 위치에서 이미 16mm로 좁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지점쯤 왔을 때 이미 16mm로 좁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계 밴드를 봤을 때, 이 겉가죽 그리고 안가죽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가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 안쪽까지 감아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 안쪽 가죽 같은 경우는 내가 눈에 보는 길이만큼 있습니다. 즉 겉가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알고 전체적인 사이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도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시계 스트랩의 길이 그리고 제 손목의 둘레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제 손목 둘레 정말 못 쓰네요. 이거는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제 글씨체가 정말 못 써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손목 둘레는 실제로 재보면은 165mm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시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러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긴 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버클 쪽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 시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러그에서 러그까지 길이가 40mm입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해볼게요. 이쪽 버클 쪽에 해당하는 길이가 65mm입니다. 그리고 이 버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끝 같은 경우는 65mm 플러스 40mm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쓰고 있는 딱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 러그에서 구멍까지가 65mm예요. 그리고 구멍을 지나서 버클에 들어가서 남는 길이가 40mm 있는데 이 40mm는 정말 딱 맞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보다 조금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이즈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그 전 영상에서 체크를 했던 폭, 이쪽은 20mm, 이쪽은 16mm, 이쪽도 20mm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 이렇게 테이퍼드 좁아지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구멍이 들어가는 쪽에 버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미 16mm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쪽이 16mm보다 더 커버리면 버클에 들어갈 때 계속 이렇게 마찰이 생기거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손목 둘레가 165일 때 시계가 40mm 폭이고 거기서 65, 65가 기준이 된다고 하면 내 손목 둘레를 재고 나서 그거에 양쪽에 균일하게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손목 둘레가 185라고 가정을 해보고 도안을 한번 짜볼게요. 만약에 손목 둘레가 185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일반적인 시계, 뭐 스마트워치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계 폭 같은 경우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큰 시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작은 시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여자분들이 쓰는 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 손목 둘레가 18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러그가 있고 똑같이 40mm라고 가정을 해볼 겁니다. 40mm. 그러면 이쪽 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했던 것과 같이 65인데 제 손목 둘레보다 20mm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선 75 색깔을 바꿔봅시다. 75mm에다가 40mm. 그리고 만약에 여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 이 꼬리 쪽의 길이를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75mm는 시계 버클이 가운데 오기 위한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75mm. 그리고 이제 버클이 있을 건데 이 버클 같은 경우도 뭐 크게 길이가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뭐 대충 15mm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전체적인 길이를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너비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도안들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 꼬리 쪽부터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해서 올 텐데 좀 더 예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올 텐데 자, 이쪽에서 이만큼 여분이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여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덮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스프링 바를 지나서 안감이 덮어주는 그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오버랩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스프링 바가 걸려서 돌아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길이를 10mm를 최소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5mm를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길이는 똑같죠. 이쪽 길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75mm 플러스 40mm,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하실 거면 플러스 알파 길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5, 75, 40 플러스 알파 해서 더하면은 90에다가 얘가 130 플러스 알파 길이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내가 쓰는 구멍이 있을 건데 이 구멍의 위치가 내가 쓰는 그 버클의 폭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점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버클을 20mm 그리고 러그 투 러그 또 20mm면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러그 투 러그 시계 몸통의 그 폭이 이것보다 더 커버리면, 예를 들어서 얘가 24다 이러면은 이 버클 폭에 맞춰서 이쪽도 20mm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반대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쪽쪽쪽쪽 이 부분은
오버랩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스프링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 텐데 이쪽 부분은 버클을 감싸기 위해서 이쪽 스프링바와 오버랩이 있는 부분이 똑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합시다. 이쪽은 스프링바, 그리고 이쪽은 오버랩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버클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10mm, 5mm,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까 보셨듯이 75mm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5mm, 10mm, 75mm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클 사이즈와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이 같은 경우는 시계 몸통의 러그 투 러그 길이와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안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 있는 시계 몸통의 러그 투 러그 이쪽 부분이 24mm다.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24mm보다 조금은 작아야 됩니다. 진짜 뭐 23.5mm 정도로 조금 작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면 계속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마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엣지 코트, 엣지 페인팅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것도 두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들어가는 뭐 16mm, 20mm 이런 사이즈보다 0.5mm 정도는 작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버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도안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쪽이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저는 제 손목에 딱 맞는 길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0mm, 5mm, 제 손목에 맞게 65, 그 다음에 5, 10mm 해서 이 전체 길이가 나왔고요. 그러면 15, 15, 30에다가 85mm 짜리 도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버클이 16mm 폭이기 때문에 여기를 15.5 정도로 조금 살짝 작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시계 몸통이 20mm이기 때문에 이쪽을 19.5mm 정도로 20mm보다 조금 작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쪽 나머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9.5mm가 되고 이쪽 나중에 버클 때문에 이제 구멍이 뚫리는 이쪽 같은 경우도 15.5mm로 조금 작아지게 사이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10mm, 5mm, 그리고 이쪽이 65, 그 다음에 이쪽은 저는 여분을 그리 많이 두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인 40mm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도안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안 들어가네요. 15 도안이니까 70, 80에다가 120mm가 됩니다. 그래서 도안이 크게 하나, 둘, 한 개, 두 개, 이 두 개 도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여지를 두는 거는 각자의 시계 사이즈가 다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즈도 다르고요. 그리고 시계의 두께 때문에 생기는 차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가죽의 두께에 따른 차이점도 조금씩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작아서 못 쓰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길게 만드시는 게 나으실 수가 있고요. 내 손목에 딱 맞는 시계줄을 만든다고 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을 해서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의 둘레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양쪽을 조금씩 동일하게 늘려주셔야 버클이 내 손목의 가운데에 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주저리 부저리 길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사이징 그리고 몇 가지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실제 도안을 만드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